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장가희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일단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들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에 맞서서 미국산 수입품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2,4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가격을 올린 건데요. 오히려 자충수란 평가가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은 타국이 자체 무역 장벽으로 보복할 때 본격화가 되는데 이 국가끼리 징벌적 조치를 서로에게 내리게 되면 무역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이 한국 대중 수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중 수출액의 20%, 전체 수출액의 5%가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로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282억 6천만 달러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는 전기 장비, IT, 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김 본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참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한테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었고 다음 절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 네, 이 김 본부장은 미국과 급한 통상 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앞으로 한중 FTA 서비스, 이 투자 후속 협상 등 중국과 통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반중 전선에 동참해달라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산업계가 이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요. 이 미국이 관세를 면제를 조건으로 이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이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이 중국 교역량이 줄어들 경우에 이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1,4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3조 원을 수출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8.9%에 달합니다. 이 중국 수출이 위축이 되면 국내 중간재 생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관광업계는 이 사드 보복에 따른 어려움이 정상화되기를 원했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진출 20년 만인 지난해 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고요. 2011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현대홈쇼핑도 중국 사업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 중국 시장 사업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찾아 나갈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